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아무리 조용히 살펴보려 해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눈만 떠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가끔 오늘은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피곤했나 봐. 이 나이쯤 되면 다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몸은 우리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혈관이 살짝 좁아지고 내 피가 조금씩 약해져서 산화질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음경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박상훈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늘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셔. 그러니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넘겼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진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미 작은 플라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빨리 대처했기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몸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알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더 크게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신호 덕분에 앞으로 더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문제가 정말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닌 이유를요. 많은 남성들은 발기부전을 그저 부부 사이 혹은 연인과의 사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부끄럽지만 그냥 지나가겠지? 그러나 의사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은 사실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점검 장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경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민감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죠. 마치 수돗물 호스가 조금만 낡아도 물이 약해지듯이 혈관이 살짝만 손상되어도 음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은 곧바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부전은 몸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혈관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어떤 남성들은 심장이나 뇌혈관에는 아직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발기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중요한 신호입니까? 그러니 이제 발기부전을 단순히 침실에서의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다급한 SOS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 좀 더 돌봐줘.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속삭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40대, 심지어 30대 남성들까지도 이 문제를 겪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알아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아직 40대인데 설마 내가 그런 문제를 겪을까?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40대 이상 한국 남성의 무려 별표 54% 별표가 발기부전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2명 중 1명은 이미 이런 신호를 몸으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젊은 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30대 남성들 중에서도 피로나 스트레스를 이유로 발기가 약해지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6세 이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새 야근하고 커피만 달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인가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이 통계와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제 발기부전은 더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고 방심하고 계셨다면 부디 오늘만큼은 마음을 조금 열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겪는지 그 근본 원인인 혈관과 산화질소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몸속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발기부전을 단순히 남성 호르몬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혈관 내피 챈도실리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덮고 있는 얇은 막이죠. 이 내피가 건강해야 피가 매끄럽게 흐르고 필요할 때 혈관이 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피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이제 혈관아 넓어져라 하고 신호를 보내주어야 음경에 충분히 피가 몰리고 발기가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흡연, 술,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것들이 이 내피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산화질소를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55세 장민석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을 땐 술도 잘 마시고 고기도 맘껏 먹어도 괜찮았는데 50 넘으니 어느 순간 발기도 약해지고 병원 가보니 혈관 내피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 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혈관 내피가 다시 좋아지고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발기 능력도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몸은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느낌. 사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는 늘 두 개의 신경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며 근육이 딱딱하게 준비 자세를 취하죠. 이것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생존 본능의 작동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히 쉴 때, 식사할 때, 그리고 친밀한 순간에 작동합니다. 이때 심장은 느리고 숨은 고르고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발기는 바로 이 부교감신경이 주도할 때 일어나는 섬세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 몸을 긴장 모드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발기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49세 김재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 밤마다 계산기만 붙잡고 살았더니 몸은 괜찮은데 중요한 순간에 자꾸 어색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심장도 깨끗하고 혈당도 괜찮더라고요. 의사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너무 자주 깨운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과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는 것.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혈관과 발기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 남성들의 또 다른 현실적인 예를 들어 왜 이 문제가 점점 젊은 층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기부전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에 사는 47세 김도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도현 씨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바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한국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뭐, 이제 나도 40 중반이니까 조금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없어 보였는데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관상동맥에 이미 작은 플라크, 죽상경화반, 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었다는 신호였죠. 김도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했던 게 사실은 내 혈관이 나에게 보내던 경고였구나. 이후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밤에 스마트폰을 덜 보았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나자 그는 몸이 다시 가볍고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몸도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나이는 그저 하나의 숫자일 뿐이고 정작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마음을 돌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또 다른 실수. 즉, 모든 것을 약에 맡겨버리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기부전을 겪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약국입니다. 그곳에서 파란 알약을 사서 손에 쥐면 마치 이제 모든 게 해결되겠지 하는 안도감이 들죠. 사실 비아그라 같은 약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필요할 때 혈관을 강하게 열어주어 순간적으로 피가 몰리게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2알, 3알. 점점 더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먹어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은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산화질소를 근본적으로 늘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호를 강제로 주어 잠시 혈관을 열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몸 안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꾸 외부 자극만 주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약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작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속도가 아니라 조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극하기보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좋아져야 오히려 오래 지속되고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제 이런 약물 의존의 함정에서 벗어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조용한 파괴자. 바로 음란물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하나의 조용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재미로 시작합니다. 잠깐 보고 말 거야. 스트레스 푸는 정도지 뭐. 하지만 문제는 우리 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음란물은 매우 강렬한 시각 자극을 통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에 흥분하고 기쁨을 느끼고 다시 그것을 찾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처음엔 작동이 잘 되죠. 하지만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부드러운 접촉이나 눈빛, 향기 같은 자연스러운 자극에는 더 이상 충분히 흥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원에 사는 42세 이성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스트레스 많을 때만 조금 봤는데 나중엔 습관처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실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뭔가 덜 느껴지고 몸도 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몸과 마음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의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현실에서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결국 발기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다시 가상의 이미지를 줄이고 현실에서의 소소한 설렘과 감각을 되살리면 조금씩 뇌가 재설정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몸과 다시 친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식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기부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호르몬이나 나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우리 혈관과 발기 건강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문제는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쌀밥, 빵, 떡, 과자, 달콤한 음료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관 내피를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1세 박재현 씨는 난 별로 살도 안 찌고 당뇨도 없는데 괜찮겠지 싶었어요. 근데 자꾸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식단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내피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산화질소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쁜 탄수화물은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며 필요할 때 혈관이 잘 확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기력도 점점 약해지죠. 여기서 깨닫는 작은 진실은 이겁니다. 나는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나 가벼운 인슐린 저항만 있어도 혈관은 이미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식탁 위에서 흰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발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굶거나 억지로 참는 극단적 다이어트가 아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올바른 식단 이야기를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기부전을 고치기 위해 극단적으로 굶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몸무게는 줄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오히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발기 능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올바른 식단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최상민 씨는 저도 한때 유행하는 단식 따라 해봤는데 금방 지치고 저녁에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배워서 식단을 바꿔봤어요. 흰밥을 줄이고 대신 채소랑 생선, 두부, 달걀을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2-3주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볍고 밤에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주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이 서서히 개선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피가 다시 건강해지고 산화질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필요할 때 음경으로 가는 혈액도 훨씬 잘 흐르게 됩니다. 작은 교훈 하나. 굶어서 억지로 빼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식단으로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면 그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바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주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작지만 놀라운 보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주스입니다. 우리는 비싼 건강식품이나 알 수 없는 보조제를 사기 전에 부엌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혈관을 깨우고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자연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박 흰 껍질, 비트, 그리고 샐러리 또는 케일, 시금치입니다. 수박의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비트는 질산염이 가득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샐러리나 녹색 잎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52세 정민기 씨는 매일 아침 수박 흰 부분이랑 비트, 샐러리 조금 넣고 갈아 마셨거든요. 처음엔 맛이 조금 낯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밤에도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하고요. 여기서 얻는 작은 교훈은 이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우리가 좋은 재료를 주면 스스로 회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나중에 약 없이도 스스로 발기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혈관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 이 피가 더 잘 순환하도록 돕는 호흡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발기부전 해결을 위해 약이나 음식, 운동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손쉽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호흡입니다. 우리 몸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자연스럽게 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필요할 때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훨씬 원활하게 해주는 물질이죠.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세 이종혁 씨는 산책할 때나 사무실에서 잠깐 쉴 때 입은 다물고 코로만 아주 천천히 들이쉬고 짧게 멈췄다가 다시 코로 길게 내쉬었어요. 그걸 꾸준히 한 달 정도 했더니 밤에 잠도 훨씬 깊어지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이렇게 코로 깊게 숨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더 잘 열리고 스트레스도 잦아들죠. 결국 발기력까지도 부드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작은 깨달음은 이겁니다. 약도, 돈도 들지 않는 단순한 숨쉬기 하나가 우리 몸을 얼마나 빠르게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 이제 이렇게 혈액순환을 돕는 호흡까지 익혔다면 마지막으로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무거운 기구를 드는 걸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가볍게만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54세 윤성민 씨는 저는 매일 저녁 퇴근하고 공원 한 바퀴만 돌았어요. 걷다가 가끔은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10번 정도 하고 작은 물병 들고 팔을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했죠. 이걸 2달 정도 했는데 몸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복부지방을 줄이며 혈관 내피를 되살리는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또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스쿼트나 작은 팔 운동만 해도 근육이 자극받아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더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이것이 몸의 리듬을 바꾸고 발기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몸을 다시 깨우는 작은 습관까지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30일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갈지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발기부전이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식습관, 호흡, 마음 상태, 그리고 작은 움직임들이 모두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플랜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첫째 주 1에서 7일. 매일 아침
수박 흰 부분과 비트, 샐러리로 만든 주스를 한 컵 마시세요. 흰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생선, 채소, 달걀, 두부를 더 올리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코로 천천히 숨쉬며 3분만 앉아보세요. 둘째 주 8에서 14일. 아침 주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저녁에 공원이나 동네를 20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세요. 걷다가 한두 번 멈춰서 작은 스쿼트를 10번만 해보세요. 셋째 주 15에서 21일. 걷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조금 늘려보세요. 집에서 물병 들고 팔을 위아래로 20번 움직이는 가벼운 팔 운동도 추가하세요. 코로 숨쉬는 연습을 산책 중에도 꾸준히 해보세요. 넷째 주 뒤 12에서 30일. 이제 몸이 조금 더 편해졌다면 주스와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매일 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비록 기적 같은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몸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30일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